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조선시대 죄인들을 신문했던 기록인 추한급 구간이라고 하는 문서가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번역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그 사실 아시는지요? 그 번역을 바로 우리 지역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전주 MBC 초대석에서는요,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추한급 구간 번역이라는 대역사를 중심에서 이끈 전주대학교 역사문학 콘텐츠학과의 변주승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주 백발이신데요. 그렇죠. 네. 네. 예. 언제부터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변하셨나요?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할 때만 해도 윤기 나는 검은 머리였는데요. 예. 윤기 나는 검은 머리. 네네. 그랬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네. 번역에 제가 지금 이제 53세인데 30대 중반에 번역할 때 무렵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해가지고 제 아내 표현을 빌리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갈 때는 마치 눈 내리듯 삽시간에 하얘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친께서도 머리가 하얘셨나요? 저희 아버님도 좀 하얀 머리셨는데 저희 형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만 네네네. 이렇게 좀 하얀 편입니다. 예, 그 번역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 모양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라든지 예.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추한급 구간. 예. 네. 이걸 이제 번역을 이제 하셨는데. 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책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던데요. 일단 언론에서 보실 때 예. 번역본은 90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1601년 선조 임금 때입니다. 네네. 1601년부터 고종 임금 때인 1892년까지 예. 약 300년의 조선시대 중죄인에 대한 신문 기록인데요. 한문 글자 수로는 약 한 670만 자 정도. 네네네. 그리고 이게 사건으로는 예. 179개 사건이고요. 거기에 뭐 죄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련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등장인물은 12,000명. 이들의 신문과 예. 대질 신문과 그다음에 재판, 취조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걸 번역했더니 200자 원고지로는 15만 매 분량이 돼서 네네. 책으로 90권 이렇게 예. 출판하게 됐습니다. 예. 그 범죄, 사건 뭐 이런 걸 다룬 책인 예. 모양이죠. 그 네네.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추한급 구간이라고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 제목은 어떻게 해서 추한급 구간이라고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극에 보면 저 죄를 추국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추국하라, 국문하라 이렇게 하는데 예. 이때 추국이나 국문이란 말은 신문하라, 죄를 쾌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했던 그 죄인들을 신문할 때 옆에 속기록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함으로 받아 적었겠죠. 네. 그럼 한 사건이 나오면 문서 묶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서의 묶음을 묶어서 기록할 때 제목을 붙일 때 무슨 죄인에 관한 추한 이렇게도 묶고 자 숙종임금 때는 무슨 죄인에 대한 구간 이렇게도 묶으니까 1980년대 초에 한학하시던 분들께서 그걸 정리해서 영인 간획을 할 때 책 제목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추한 및 구간이라 이런 뜻인데 한자로 급이 밑이란 뜻이거든요. 그때 영인할 때 공문서를 책으로 영인할 때 30권 분량으로 책 제목을 추한급 구간 이렇게 다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생소한 제목이 붙게 됐습니다. 추한 및 구간 이렇게만 했어도 조금 듣기에 달랐을 텐데요. 편할 텐데 그렇습니다. 추한급 구간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우리하고는 뭐 거리가 있는 이런 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제목까지도. 근데 그거는 이미 책으로서 고유명사처럼 책으로서 이렇게 딱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바꾸는 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번역을 할 때는 누구나 읽기 쉬운 순한글로 번역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제 영인본은 30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번역해서 나온 책은 90권이란 말이에요. 90권. 그렇게 방대한 고서를 번역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런 번역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예,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대학을 가서 한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군요. 학부, 석사, 박사를 받았을 때가 제가 1996년이었고요. 제 나이가 그러면 한 30대 중반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우연찮다고 볼 수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딱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1990년 12월 15일입니다. 그때 제 박사 논문 3심이 통과된 날이었어요. 3심이 통과된 날 지금은 서울 시사편찬위원장으로 계시는 고려대학교 조광 교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축하한다고 변박사 축하하네요 이렇게 처음 박사 호칭을 붙여주시면서 밑에서 무슨 보따리를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보따리인가 했는데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왕의 비서실 기록이죠. 순하문으로 물론 돼 있겠죠. 그 승정원 일기에 사료 보따리를 주시면서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치명자산에 묻혀 있는 분들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저더러 변 박사 이제 번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리에 번역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치명자산에 묻혀 계신 분들이 1801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되게 목이 잘려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신유년입니다. 역사에서는 그 사건을 신유박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분들은 성인 시복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인 시복을 위해서 한문에 된 자료를 번역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저희 조광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으셨고 그 사료를 번역해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하면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영역을 하려면 번역이 영역에 입각돼 한글로 번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세대이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번역을 시키셨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박사가 됐으니까 저도 있잖아요. 전임 교수가 되어야 되고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건 저 혼자 오롯이 했는데 최고로 세권 분량이었고 원고지는 한 5,000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잡고 만 4년을 그 원고만 갖고 실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번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추한급 구간, 90권이나 되는 번역서인데 이렇게 귀한 책을 번역해서 내놓고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특히 방송국 같은 데서 뭐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추한국 구간은 장희빈이 그 당시 죄인 신부인 장희빈을 직접 묻고 신문했던 구어체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179개의 사건이 있고 그 중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 있단 말이죠. 뭐 사람의 뼈로 독살한 사건이라든지 임금을 그 어쨌든 저주한 사건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전주 객사에 보면 전패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의 상징. 그 전패를 훔쳐다가 고을의 사또를 협박한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중앙방송에서 그걸 이제 뭔가 콘텐츠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물론 그 역자가 10명이나 되니까 같이 서로 합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지역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콘텐츠로 개발하고 각색하고 뭐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지역의 역량을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과찬이긴 합니다만은 추한권 학술대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지난 1000년 고려로부터 봤을 때 지방에서 이룩한 기록문화 성과 중에는 경상도의 글자수로 봤을 때 8만 대장경에 버금가는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저는 굉장히 과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8만 대장경도 출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들도 200자 원고지로 15만 매 분량이거든요. 한자 수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자고. 800만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성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각색하고 드라마로 만들고 하면은 지역 방송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콘텐츠로 개발한다면 지역과 함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기대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인문학 하게 되면은 먹고 네. 살기 힘들다. 예, 요즘 예. 특히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예. 뭐 연구해도 연구비가 많이 나오니까 예.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평소 하시는데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연구원들하고 회식할 때 건배를 제하면서 했던 제가 구호가 있습니다. 제 구호가 예. 제가 인문학을 해서 그러면 제 연구원들은 벤치 타자 이거였습니다. 아. 그때 굉장히 우리 연구원들은 다소 그걸 생소하게 들었는데요. 예. 우리 연구소에 지금 연구원들이 80명 정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학부, 석사, 박사생들은 거기에 합당한 연구비를 전원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생들은 모두가 연구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예. 적어도 인문학을 하지만 최소한의 자기의 자존감을 갖고 자기가 하는 인문학 연구를 매진할 수 있는 연구비가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지도서 추앙권 이래서 서울에서 제가 성공 사례 발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전주대에 이런 성과를 낸다니까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서울에 있는 동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점 연구에서 사실은 전국 1등을 했거든요. 문집번역을 했더니 심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냐면 그럴 리가 없다. 어허. 전주대학교 수준 아는데 무슨 전주대학교 연구 보조원들 데리고 1등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단상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 전주대학교 여지도서가 평가에서 1등한 것은 지방대학,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묻더군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서울대학 가겠습니다. 그런 대학에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전교 1등, 2등 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잠시도 빛을 안 보면 못 견딥니다. 네.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이스트라는 영재지를 다니는 데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인문학 하는 친구들이 인문학은 성과를 내려면 한 10년간 예. 빛을 보지 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추앙권 연구보전에 한다 그러면 10년간 제 표현을 쓰다면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책상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영리하고 이런 친구들은 못 버팁니다. 몇 년 있으면 다른 데로 풀려요. 네. 근데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고창 출신, 임실 출신, 네. 순창 출신, 정말 우직한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나기 때문에 10년 세월을 버틴다는 겁니다. 네. 모두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한우물을 파야 된다. 예. 쉽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구시설과 환경의 차이입니다. 제가 만약 생명공학자였다. 전주대에서 이런 성과 못 이뤘을 겁니다. 제가 만약 원자력 공학자면 이런 걸 못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첨단 연구 기자재와 시설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인문학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의지와 네. 컴퓨터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학문에 대한 자기 열정이 있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거는 하버드 대학 인문학자나 전주대학에 있는 연구원이나 네. 서울대학 연구원이나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야말로 지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혀 손색이 없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명문대가 많이 포진해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저는 20년에 사실 제가 20년 하면서 느낀 이거는 뭐 제 대학이나 저희 연구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돼 가는데요. 예. 정말 저는 20년에서 느낀 이거구나. 네. 예, 그래서 조선시대의 큰 학자들은 네. 서울 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영남학자, 그러게요. 영남남인, 맞습니다. 기호학자 이렇게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네. 퇴계 선생이 지역에서 나왔지 네. 서울에서 나왔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인문학의 전통을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흔히 안동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전주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안동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문학적 전통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네. 전주가 절대 안동의 손색이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점 연구소도 안동은 소형이거든요. 예. 전주는 대형입니다. 대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네. 변 교수님.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전혀 아니고 역할을 좀 담당하셔서 같이 더불어서 한 거죠.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2006년도에 작고를 이제 하셨는데 그때 2006년도에 교수 신분이셨나요? 교수 신분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전임 교수 신분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제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여지도서도 못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아버님께 그 여지도서 안에 한시가 3,000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 책임자니 그 한시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시 번역이. 그래서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의지를 했는데 전화로 물어보고 찾아가 뵙고 정말 아버님이 노구를 이끌고 도와주셨는데 그 책을 못 보셨고요. 다만 제가 일생에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공부가 부족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버님한테 들었던 유일한 칭찬은 너 그만하면 됐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산해도 된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너 그만하면 됐다 그러는데 그 뒤로 이제 아버님 돌아가 한 10년이 돼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문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아버님이 했던 한학과 저는 흔히 말하는 뭐 신학 이런 게 하지만 학자로서의 길이나 저도 제 아들이 사학과 갔거든요. 아버지로서의 길이나 또 제 아버님도 지역의 전남 장성의 시골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 선생으로서의 길이나 연구자가 세 개 아닙니까? 연구자로서 선생으로서 또 가정의 부원이 되는 아버지로서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확인해가는 과정 같습니다. 아버님이 생존해 계셔가지고 지금 이 출간한 책들을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 아버님 일기를 뭐 69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67년간 쓰셨다는데 그것도 좀 번역을 해볼 생각은? 그건 제 아버지 유언입니다. 아버님께서 2000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3가지 유언을 주셨는데 제 유언 중에 내 일기는 산삭해서 번역해라. 그 말은 뭐냐면 일기를 산삭이라는 말은 뺄 때 빼고 넣을 때 넣고 번역해라는 건데 그리고 본인의 저서는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3가지 과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내 일기를 산삭해서 번역해라는데 제가 아버지 유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혼자 하면. 제 아버지 일인데 제가 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렇죠. 부분적으로 맡길 수도 없고.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 20년이나 걸리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도 이제 60 넘으면 내일 하고 집안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0 넘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아버님이 그 말 하셨으니까 지나놓고 아버지 말이 다 맞아서 저도 80 넘어는 살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역사문화 콘텐츠가 그 우리나라에 또 우리 이제 또 우리 지역 내에 얼마나 지금 번역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번역은 제가 생각할 흔히들 요새 뭐 영어를 써서 뭐합니다. 정말로 무한한 시장이라고 불러오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역이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서울의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교육부 산하기관인데요. 거기가 중심이 돼서 주로 중앙정부와 관련된 것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하나가 번역되니까 대장금이라든지 광해라든지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개발이 됐습니까? 그런데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많은 사료를 담고 있는 승정원 일기를 번역하는데 지금의 연구진 가지고 98년 걸립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책 하나를 번역하는데. 자, 그러면 지방에 우리가 전주 같은 경우 전라 가명이 있던 곳 아닙니까? 우리 지역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전라 가명에 관한 기록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전라 가명 계록이다. 완영 일록이라 해서. 근데 이것도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댁에 가셔서나 가보면 또 집안에 또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번역은 거의 뭐 무한한 시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료들이 이제 학문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동안에 뭐 나름대로는 번역도 되고 연구도 되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본격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서서히 구축돼가는 단계다. 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계시니까 이 전주가 이제 번역의 메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의 고전 번역원에서 2010년도에요. 예. 고전 번역 국가기관이 되면서 이 번역이 이게 너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장기 사업으로 30년 사업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을 서울 경기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에서 중부권, 그다음에 호남권, 영남권에서 30년간 연구비를 지원해 주겠다. 예, 예. 그걸 거점 연구소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점 연구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연구소가 규모가 대형급이 있고 중형급이 있고 소형급 16개를 선정을 했는데 네네네. 전국에 대형 연구소는 2개 있습니다. 네. 전주대학교의 고전학 연구소, 오, 다행이네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소.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 연구소고, 예. 우리 대형 연구소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 연구소는 앞으로 30년간 네.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있는 조선시대 문집을 30년간 번역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럼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실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그 4개 연구 사업 꾸준히 진행돼야 되는데 올해 지금 가장 중점을 하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번역만 해왔거든요. 주로 번역이 주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국가로부터 7개, 전국 7개 대학이 중점 연구소로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 고전학 연구소가 중점 연구소가 됐습니다. 그럼 중점 연구소는 어떤 하나의 테마, 아젠다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로부터 제안했던 아젠다가 뭐였냐면은 전라북도 보면 군산, 익산, 전주에 일제 근현대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라북도에 있는 일제 강점기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 그런 중점 연구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뭐 도나 시 이런 데서도 좀 번역 의뢰 같은 거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기회가 만약에 그쪽에서 의뢰를 한다면 저희 연구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뭐 전북 발전의 전통문화 뭐 복원이라든지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뭐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우리 변주승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대단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옛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뭐 번역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